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2월 14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금요 부산 경마입니다. 최근에 경마의 흐름이 편성상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인기마가 결국은 몰락을 하며 상당히 많은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인기마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고 또한 당일 마필들의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가 요구되는 어려운 경마 흐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매경주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그레이트 보스는 연습주행 당시에 최외곽 게이트에서 다소 추진을 하면서 선두권을 나섰고 아무런 추진 없이 자기 스스로 뛰려는 투지만으로 통과했던 걸음. 닥터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게이트 이점까지 안고 있는 현재 편성, 출전도 수도 많지 않은 구도라고 한다면 선두권 공략 후 버티기까지 큰 무리가 없을 전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참고 한 발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선의권까지 붙고 있는 7번 플라잉 킹즈라고 한다면 요편성에서는 여타의 마필들보다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게 했고 내린 거리 1400m의 10번 BK 유한 선두권 세력 중에서는 가장 입상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말이고요. 거세수를 단행을 했고 이후에 체중이 크게 빠지는 바람에 공백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진 체중 회복을 위한 공백이 길어진 케이스. 그 공백에 대해서 직전 경주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복귀전을 치렀고 지금은 동반훈련 시의 근성보강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번 게이트 2점 살리는 선인마, 1번 로즈블릿의 선전 가능성 높여볼 만합니다. 역시 데이터 쭉 들어온 2번 톱 베스트도 요편성에서는 충분히 직전의 승급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듯하네요. 8번 동자 데이가 출전권을 수월하게 따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우승의 첫 단계를 위해서 무조건 강공 펼칠 전력이죠. 3번 스타라인 전개 2점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리 빨라도 자기의 초반 위치 자리 선점만 된다면 역습이 가능한 근성을 갖고 있는 전력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어느 정도 전개 풀어질 전개의 윤곽도 드러나고요. 도전마들의 세력이 눈에 띄는 구도인데 최근에 어려운 흐름처럼 곳곳에 포진해 있는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꺼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스타트는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1경주 제가 해설 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1000m 해설 정말 오랜만에 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한동안 1200, 1400m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1000m 경주 역시 선두권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겨울이 되고 날씨가 좀 이렇게 추워지면서 굉장히 무거운 주로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 좀 선행말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 부경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먼저 해보겠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비가 내렸고요. 주중에 비가 내렸고 금요일에도 이제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이죠. 비가 예상대로 잘 내려준다면 그동안 무거웠던 주로에서 고전을 했었던 말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12번 파인의 꿈, 많은 관심을 모을 수 있을 전력이죠. 데뷔전 이후에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전형적으로 걸음이 늘고 있는 유형의 말이 되겠고,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 1300m 거리가 좀 버거웠었던 상황으로 3위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000m에서는 이미 입상 경험이 있는 전력인데다가 이번 경주 흐름 자체를 스스로 선입권에서 응수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편성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라는 판단 때문에 12번 파인의 꿈은 무시하지 않고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전력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3번 난산무적, 9번 그랜드 여왕, 4번 하바나 제인 등의 말들이 있겠고 3번 난산무적은 직전 경주에 정말 상대가 강해서 마신차가 크게 벌어지는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그 정도 상대만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외곽에 있는 파인의 꿈과 함께 선두권 레이스를 함께 영위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3번 난산무적이라고 한다면 2위 승급착순이라는 부분이 거슬리기는 해도 당일 컨디션만 이상이 없다면 승급 목표 최선을 다할 전력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9번 그랜드 여왕 같은 경우가 훈련 시 컨디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말이죠.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주 모두 말 상태에 이상이 없다, 컨디션이 나빴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빨랐던 흐름들을 만났었던 것이 결국은 졸전의 이유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그랜드 여왕의 확실하게 좋아져 있는 컨디션 호전세를 바탕으로 선입권에서의 응수가 주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번 하바나 제인 주행심사 이후에 연습주행까지 치르면서 데뷔전 준비를 끝낸 상태입니다. 굉장히 빨랐던 대신 말들하고 계속 뛰었어요. 주행심사 2번을. 그랬던 그 경쟁력을 실전에서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복병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고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낼 이도의 마필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구도죠. 외곽의 12번 파인의 꿈과 안쪽에서 선행 모색할 3번 난산무적. 두 마필이 일단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듯합니다. 또한 주중에 내린 비로 인해 다소 이제 가벼워질 주력 컨디션을 예측을 할 때 12번과 3번 이도의 마필이 충분히 유리한 전개를 펼쳐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죠. 2번, 3번 난산무적은 직전에 경합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낸 전력이고 거리 내린 12번 파인의 꿈이 있고요. 여기에 11번 바람공주가 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주행 중 모래 민감성을 노출하며 다소 처진 전개로 아쉬웠지만 직전에는 난산무적과 함께 뛴 그 빠른 페이스 시종 중위권에서 이제 모래를 맞아가며 레이스를 펼쳐 나가면서도 제법 재차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상대적 비교해 봤을 때 데뷔전보다는 그래도 모래 민감성이 살짝 완화되지 않았나 그런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망사 가면에서 다시금 망사 눈가면으로 승인 장구를 교체를 했고 11번 바람공주도 충분히 빠른 흐름에 적응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화 기대치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 11번 바람공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빠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전력 중에 하나로 저 역시 분류를 하고 있는 11번 바람공주입니다. 훈련식 컨디션도 이상 없이 좋은 모습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추천에서 좀 순위가 밀린 이유는 특징이 없어요. 분명히 한 발을 쓸 수 있을 전력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스피드가 제대로 보강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마체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훈련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11번 바람공주이기 때문에 앞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자력 입상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승식 활용 정도의 복병 가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1경주는요. 자, 이미 최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 직전에 3착의 아쉬움을 거리 내린 1000m에서 전개 이점으로 만회할 12번 파인의 꿈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중심마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외곽의 9번 퍼펙트 제왕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 2세 신마 경주였고요. 14마리 풀게이트 편성에 자, 그야말로 초반 전개 당시 인코스 배정에 내선 최적 전개 펼쳤습니다만 당시 1300m 거리 막판 한 100m 남겨놓고 아마 걸음이 묻어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1300m 재도전인데 9대 단순한 편성의 최외곽 게이트 발빠른 선행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도입니다.
자, 9번 퍼펙트 제왕이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초반에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 상당히 수월해졌고요. 직전보다는 편하게 앞선에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게 훈련 시 걸음 컨디션에 또한 걸음 변화도 포착된 이 9번 퍼펙트 제왕 중심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도전권들 최근에 연속 3착에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죠. 3번 스트롱 마인드를 필두로 직전 최단거리 입상 전력 1번 해피 스크릿, 여기에 4번 베라데이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3번 스트롱 마인드는 최근에 1000m와 1300m 두 차례 경주 모두 맞상대 강하고 빠른 흐름에 아쉽게 3착 3착인데 직전에는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게이트 배정 여건 속에 자리를 못 잡고 중위권 따라가며 마지막에 진로가 열리자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편성의 안쪽 게이트 들어왔습니다. 직전보다는 초중반의 전개를 선입권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경주 여건 및 전개가 유리해진 3번 스트롱 마인드 강조드립니다. 1번 해피 시크릿이 직전에 당시 내선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첫 입상을 달성했습니다. 하이페이스 최단거리 입상인데 당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살짝 전개가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제쳐 올려붙이는 근성을 보이면서 최단거리 입상을 했죠. 이번에 게이트 안쪽 역시 9번 이 퍼펙트 제왕과 초반 선두권 자리 다툼을 할 듯하고 최소한 내선 인코스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연투기 대치가 높은 1번 해피 시크릿이 되겠고요. 4번 베라데이가 작년 10월 달에 동거리 1300m를 바로 데뷔 전부터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최근에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4번 베라데이가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초반에 전개가 처진 부분이 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촐한 편성에 초반 2선 자리하기에도 수월해진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 편성 혹이 만난 4번 베라데이까지 강조드립니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실전 이전째 전개에 유리한 이점 그리고 컨디션의 상승세를 결과물로 나타낼 9번 퍼펙트 제왕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에 이견 없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4두의 말을 함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순위가 변동이 있다면 저는 이제 3번 스트롱 마인드가 직전에 너무 놀랬을 것 같아서 스트롱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1300m를 거리를 늘린 이유가 너무 뚜렷하죠. 추입형의 말이다 보니까 다소 느린 흐름이라면 마지막 한 발을 내가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함께 추입을 할 줄 알았던 버베어리언이 선행을 나서면서 레이스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던 아쉬움을 이번에는 극복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은 없는데 한 가지 좀 찜찜한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19조 김영관 조교사 말이 출전을 해 있네요. 5번 에이원스인데요. 사실 주행심사 내용 자체로는 그다지 이렇게 추천을 드릴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게형제마가 홀리몰리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은 강선행마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거든요. 혹시 5번 에이원스가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간다면 버틸 수 있을런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활동 기대치적으로 이제 초반 선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데 일단 뭐 주행 심사 때는 초반 승화 스피드가 다소 떨어지는 면모로 중위 따라가며 걸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바로 실전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은가. 직전에 보여준 순발력에 있어서는 9번 퍼펙트 제왕이 실전 이전째 변화를 보이고 앞선을 장악하리라 보기 때문에 5번 에이원스는 실전 경험을 좀 한 이후에 우리가 노려야 된 마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전개 2점을 극대화하고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입니다. 9번 퍼펙트 제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에서 다소 기복을 최근에 보였던 말과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격돌 무대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역시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결론으로 귀결될 듯한데요.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비 예보가 있는 금요일 1000m 경주가 많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직전 경주의 아쉬움, 이번에는 만회할 서륙전 펼칠 말들과 승급전도 강한 도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전력들의 조합을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중심에 9번 맨 오브 더 월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승급전을 임한다라는 것이 말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오고 그것은 이제 자신이 호흡을 하위 등급에서처럼 편안하게 호흡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이겠죠. 9번 맨 오브 더 월드의 직전 페인이 전형적입니다. 본인만큼 빠른 선행 상대마가 있다라는 그 점과 이 승급전에서 일단은 선행 강공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호흡을 할 수 있는, 호흡을 고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초중반의 오버페이스로 이어지면서 순위권으로 밀리고 말았던 결과였는데요. 2주 만에 빠른 출전 할 만합니다.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라는 부분. 2주 만에 빠르게 출전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미승리마 경주 이고 1000m 경주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9번 맨 오브 더 월드 상태 이상 없이 좋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직전의 아쉬움, 이번에는 서륙전으로 만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승급전입니다. 4번 퓨처킹, 6번 영성 브라보와 11번 퍼스트 모카신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4번 퓨처킹도 승급전이라 불안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퓨처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면서 역전을 하는 그런 유형의 습성으로 직전 하위 등급 6등급을 우승으로 장식을 했던 전력이라서 상대적으로 승급전에서 좀 더 수월한 호흡 고르기가 기대가 되고요. 6번 영성 브라보는 분명히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한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인기 1위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정말 졸전이었죠. 많은 분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시 이제 크게 체중이 빠졌고 감기 병력이 계속 있었고 그러한 병력 여파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만회하고자 강한 훈련, 스피드 보강에 더욱 주력을 했고 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번 영성 브라보의 선전도 함께 응원을 해보면서 11번 퍼스트 모카시는 직전 경주가 외곽이라서 그랬나요? 분명히 게이트 이탈 속도는 가장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인코스 빠른 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갈 길을 잃고 방황을 한 케이스입니다. 퍼스트 모카신 같은 경우에도 5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본 순발력을 갖춘 만큼 기습을 주의해야 할 복병으로 분류합니다. 네, 직전에 그야말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절전을 펼친 이두의 마필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그중에 6번 영성 브라보는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 김지영 의원 표현대로 충격과 공포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단 말인데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셨죠. 병력 여파가 좀 있었다. 이번에 직전에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컨디션 충분히 조절을 했고 훈련 상태감도 좋은 만큼 직전에 아쉬움 만회한 6번 영성 브라보. 9번 맨 오브 더 월드도 역시 내린 거리에서는 충분히 선두 선위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자, 4번 퓨처킹은 승급전의 가능성이 당연히 다시금 높아 보이고 여기에 8번 펑키가 있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작년 12월 28일 날 당시 빅픽처가 이끄는 페이스의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 역시 미라클 드리밍이 이끄는 페이스의 초중반에 다소 내측 갇혀 모래먹고 전개도 처진 부분이 초반 중반 전개의 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도 막판의 걸음은 상당히 좋았죠. 단거리 추임마로 거듭나고 있는 이 8번 펑키 이번 경주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8번 펑키의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앞선이 좀 경합으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8번 펑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단거리 추임마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저는 아직도 너무 어색해요. 근데 펑키라는 말이 제게 주었던 인상은 선두권 강공이었는데 정작 입상은 추입으로 했으니 뭐라고 할 말은 없고 다만 이번 경주에서 자력 입상보다는 어부지리성의 노림수로 8번 펑키는 추천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거리 내린 1000m 전개도 선두 선위권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조건이죠. 컨디션도 뚜렷하게 향상됨이 포착된 9번 맨 오브 더 월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해설드린 도전 복병 저력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의 직선이 가장 긴 중거리 레이스입니다. 동거리 최근에 좋은 꾸준한 능력을 보인 말과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말, 또한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가치 있는 말까지 다각도로 봤을 때 다수의 도전마들이 혼재했습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어에 붙어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너무 충격적인 패배였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이번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입니다. 1600m 거리가 되겠고요. 하위 등급의 1600m 거리, 오히려 부산의 1600m는 흐름을 예측하기가 다소는 수월하다는 점에서 이거는 붙어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 중심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 말은 역시 3세 말들이 되겠죠. 8번 와칸다, 10번 미스 아델, 순말과 앞말 두 마리의 3세마가 공존하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 중심에 8번 와칸다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힘이 있고요. 힘이 그 마체가 작은 대신에 근성과 그 뛰려는 투지, 그 이제 파워풀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순간 탄력이 있는 8번 와칸다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첫 거리 도전에서 좀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신차가 좀 벌어졌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순발력이 배가가 된 와칸다의 모습을, 왕년에 추임만 하던 와칸다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순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와칸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편성 혹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순위 상승을 끌어내 주기를 기대합니다. 10번 미스 아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부터 이제 복병일 때부터 추천을 드리고 있었던 전력인데, 사실 10번 미스 아델도 이름이 엇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잠시 헷갈릴 수는 있는 전력이지 아직 3세예요. 이제 막 3살이 된 전력입니다. 당연히 지금부터 더 걸음이 뻗어 나와야 하는 시점이고, 그에 걸맞게 직전 모두 입상을 차지하면서 현등급 입상 경쟁력을 확보를 한 전력이죠. 이번 경주 1600m 거리는 첫 출전입니다만 미스 아델이 갖고 있는 그 매력 포인트는 꾸준하게 흐름을 쫓아가서 올라붙이는, 마지막에 쓰는 그 한 발, 한 포인트 구간이거든요. 즉, 늘어난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지막 그 한 발로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세력 10번 미스 아델의 상승세까지 인정을 합니다. 이번 엔젤 킹스타는 선두권 기습에 대한 대한복병, 9번 와일드 제라늄은 선입권에서의 기습 복병으로 각각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엔젤 킹스타는 이미 직전 경주에서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딛고 일어서는 3위의 성적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인코스가 호재라는 부분, 9번 와일드 제라늄은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훈련 강도를 더욱 높여서 출전하고 있는, 당일 체중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9번 와일드 제라늄의 훈련 성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자, 최근 상승세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3세마 이두에게 높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8번 와칸다와 10번 미스 아델. 직전에 공희 입상 전력, 이거 특히나 8번 와칸다는 직전에 동거리 1600m 첫 도전에서도 뚜렷이 선두력도 보강되며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단번에 중거리를 입상한 전력이죠. 나날이 스피드가 향상되고 있는 부분을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도 선두권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게 동거리 연투기 대치가 있죠. 늘어난 거리에서도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일 10번 미스 아델, 이번 엔젤 스타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한두가 더 눈에 띕니다. 5번 원더풀 스파죠. 6등급 5등급 시절 연투 1600m를 두 차례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죠. 작년 9월과 10월에. 자, 직전에는 파행 등으로 공백 이후 복귀전에서 당시 블루파워, 퀸업, 맞상대가 상당히 강한 편성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편성에서도 큰 착차 없이 3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 정상 주기고 전개 양상도 1600m에 상당히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다가 부담적인 높아진 부분이 다소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여튼 김지영 의원 5번 원더풀 스파의 이번 경주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네, 연속해서 계속 무거운 부담 중량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는 걸음으로 전형적인 마일러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5번 원더풀 스파인데요. 4살이죠. 걸음이 다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꾸준하게 같은 주로 빠르기에서 꾸준하게 비슷한 기록을 내고 있는 5번 원더풀 스파라고 한다면 신진 세력들을 얼마만큼 잡아낼 수 있을지, 심지어는 지금까지 달아봤던 부담 중량 중에서도 더 높아진 57kg이라고 한다면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버거울 수 있을 듯해서 당일 컨디션을 좀 살펴봐야 하는 말로 판단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자,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상당히 수월하게 직전 정도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인 마필이죠. 8번 와칸다, 나날이 걸음 상승세 8번 와칸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도전권들 당일 마필의 컨디션, 주로 컨디션 등등 모든 것을 총합해서 또한 1600m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까지 강력한 말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붙어서 이겨드릴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2마리 안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8경주 방송 추천 경주 준비했습니다. 안말 경주죠. 흐름 빠릅니다. 단거리 1200m 레이스. 일단 초반 전개는 안쪽에 5번 스크릿 레거시, 8번 아들 스파이크, 7번 에이스 봄 등이 빠르게 레이스를 주도할 듯한데요. 자, 8번 아델 스파이크는 최근에 연전연승에 아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력이죠. 지난 1월 달에는 1300m 거리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을 선행 강공작전으로 이겨내더니 직전의 승급전에서는 당시 이번에 함께 뛰는 스크릿 레거시와 시종 외선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종반에 더욱더 향상된 걸음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행도 되고 외선 따라붙으며 경합 선두 레이스까지 너끈히 이겨낸 근성 좋은 말 8번 아들 스파이크. 자, 이번에 거리 올린 1200m에서도 당연히 도전 연투기 대체 높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8번 아들 스파이크 중심마로 강조를 드리고요. 자, 도전권들, 자, 실격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전력이죠. 11번 장산도쿄를 필두로 자, 이번에도 선행 강공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5번 시크릿 레거시, 여기에 7번 에이스 붐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11번 장산도쿄는 작년에 11월 8일 날 공백 이후 출전에 당시 코스 2점 최적 전개 펼치며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직전 12월 6일 경주는 1600m 레이스 그야말로 너무나 심각한 졸전이었죠. 마지막에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걸어 들어왔어요. 1위와 521마신 차. 이거 좀 당황스러운 건데 여튼 뭐 그 아픔을 떨쳐내고 출전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거리가 1600m였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최악의 컨디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공백 이후 1월과 2월 1일 날 주행 심사 시 언제 그랬냐는 듯 경쾌한 걸음으로 정말 잡고 여유 있는, 특히나 2월 1일 주행 검사 때는 폼이 외곽 돌고도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이며 주행 심사를 1위로 다시금 통과를 했고요. 직전의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이죠. 11번 장산도쿄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5번 시크릿 레거시 역시 공백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며 최근에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죠. 이 편성에서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당일 주로가 가볍더라면 좀 더 높게 평가를 하셔야겠고요. 7번 에이스붐도 기관지 염등으로 공백 이후 지난 11월 8일 복귀전에서 바로 선행 강공작전 주요하며 우승을 차지했죠. 12월 경주까지 연투를 하다가 직전에 선행 나서지 못하고 선두외곽 2선 경합을 하면서도 제법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는데 뭐 오착이지만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입 적응 영역까지 배양했다라는 평가입니다. 7번 에이스붐의 이번 경주 내린 거리에서의 선입 끈끈한 전력까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 가능한 근성 좋은 안말 8번 아델 스파이크를 중심으로 도전권 적정거리 출전에 당일 주로 컨디션에 걸맞는 말로 엄선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장산도쿄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저 역시 521마신차라는 그 마신차는 정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줄어든 거리에서 공백을 딛고 잘 선전을 해주길 응원을 하는 말 중에는 한두예요. 자, 그리고 민병철 위원의 추천 이 말들의 그 특징을 보자면 다들 앞선을 공략하는 전력입니다. 장산도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행을 나갔을 때 더 잘 띄워주는 유형의 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한두 더 붙여보죠. 3번 메이저 썬더 가장 인코스에 있습니다. 선행 말들 중에서는 예전에 5등급 고별전에서는 외곽, 최외곽 12번 게이트에서 대찬 선행이 주요했던 전력이고요. 이후에 어깨가 좀 좋지 않은 말이라서 훈련 강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금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 훈련 강도를 대폭 올리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코스 호재까지 겹친 3번 메이저 썬더가 앞선에 간다. 그러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혹시 상태 보고 추천해 주실 의향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과거의 단거리에서 이제 선두권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 강공 작전으로 1,300m까지 5등급 무대 입상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은 초반 출발 이후 스피드가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죠. 자, 이번 경주 편성도 상대적으로 외측에 선행마들이 상당히 많은 구도고 그 말들을 내측에서 인코스 이점으로 이제 선두권 장악에 나서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좀 서두르게 되면 또 안쪽 가치를 우려도 있고 좀 더 컨디션의 변화가 포착된 이후에 노림수를 두고 싶은 말이 3번 메이저 썬더가 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8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연투기대치 8번 아델 스파이크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자 1,400m 만만치 않은 경주 거리가 되겠고요. 최근에 역시 좀 아쉬운 전력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말 중에서 이번에 경주 여건이 유리해졌고 적정거리 출전하는 마필 눈에 띄는 구도고요. 이 복병가치 높은 말까지 저희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이변의 거리죠. 1,400m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 양상에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써서 추천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전력은 아무리 봐도 단연 5번 반지의 전설이 유리해 보입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의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선행을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권 외곽을 가담하는 저력을 발휘하고 아쉽게 3위에 밀렸었던 전력이죠. 현등급 가능성을 보여준 이상 지금 인코스 진입은 호재이고요. 1,400m 거리 경험이 있는 말이 이 편성에서는 단 2두뿐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그 2두들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갈 길을 그대로 가준다면 힘 한 배만 좀 신경을 써준다면 본디 이렇게 심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는 유형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의 기회가 입상에 약이 될 듯합니다. 9번 그랜드 질주, 4번 마하 레인저, 8번 엘버트 킹 등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성격이 다르죠. 9번 그랜드 질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박수를 쳤습니다. 57kg은 당분간 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웠던 입장이었는데요. 직전 경주의 다실바 기수의 완벽한 힘 안배로 낙승을 거둡니다. 물론 상대마가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편성, 기복을 보이고 있는 4등급 말들과의 경쟁 구도라고 한다면 한결 가벼워진 부담 중량이 입마호흡 좋은 다실바의 손에서 또 한 번 경쟁력 입증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4번하고 8번, 4번 마하리인즈와 8번 엘버트 킹은 이 2두, 5번 반지의 전설과 9번 그랜드 질주에 대한 대안이 되죠. 모두 추임마입니다. 즉 극단적인 선행형 말들, 선두권 가세 전력과 추임마를 함께 엮어서 최근 1,400m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변의 흐름을 좀 방어를 해보자. 엣지 리스크 엣지를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4번 마하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300m까지 추입 탄력을 보여준 바 있고 빨랐던 선행마를 잡아내지 못했어도 3위의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어서 유리하고요. 8번 엘버트 킹 같은 경우에도 뚝심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늘어난 거리에서는 주요한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변의 거리 1400m, 서울 경마가 좀 더 이변 소지가 많은 거리이긴 한데 부산 경마의 1400m도 상당히 이변 소지가 높은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동거리 경험 있는 말은 10번 백두번과 12번 행운스토리밖에 없기 때문에 분석하시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인접거리인 1300m를 연투했던 5번 반지의 전설이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이번에는 게이트도 안쪽이고 초반에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에 나서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기에 직전 3착을 만회할 듯합니다. 9번 그랜드 질주는 이번에 대폭 감량된 승급전에 3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전력이 되겠고 여기에 2번 블랙실드, 6번 브라이언 파크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말로 보여요. 6번 브라이언 파크는 역시 직진의 1600m 거리 아쉬운 사착이지만 이번에 내린 거리에 선전 기대치 있어 보이고 자, 2번 블랙실드 여쭤볼게요. 이 말이 지난 11월 달에 1200m 거리 하이페이스 자, 선두권 경합을 펼쳐내면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직전에는 14도 풀게이트 편성에 12번 게이트에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시정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쳤죠.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내치게해서 유리한 선두 선입 레이스, 최선 인코스 선입전이 가능해 보이는데 자, 안쪽 게이트 들어온 2번 블랙실드,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블랙실드가 선행에 성공을 한다. 반지의 전설과 9번 그랜드 질주를 넘어서는 선행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승선 직선 주로까지 4코너 넘어서까지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전력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늘어난 거리에서의 선전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1200m까지가 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는 아닐까. 이미 5살짜리 안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저어됩니다. 네, 부산 구경주는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요. 전개를 최선두권 유리한 2점, 전개 2점을 극대화할 5번 반지의 전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800m 거리 이미 동거리 검증 전력도 있고 최근에 착순권 언저리에 맴돌았던 아쉬운 전력을 만회할 도전 세력까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일단 안쪽에 2번 영광의 파티입니다. 1800m까지 연전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에 승급전 1600m 거리 당시 세이브 더 월드와 함께 초반 긴 구간 선두 경합으로 인해서 무리했죠. 막판에 무너졌는데 이 편성에서는 이번 영광의 파티가 3번 퀸 오피서와 함께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게 했고 이미 1800m 선두만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직전처럼 무리한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칠 조건도 아니고 내치기에서 인코스 최적화된 선입 기대가 되기에 직전에 사착에 아쉬움 만회할 2번 영광의 파티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역시 최근에 동거리 연투 중인 1번 대지 챔프를 필두로 6번 맨 오브 더 매치 여기에 5번 타고난 질주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1번 대지 챔프는 작년도 이제 3관마 2차례 경주에도 출전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 지난 12월과 1월 경주 1800m 거리 모두 연투하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당시 초반 전개에서 인코스 후미에서 따라가며 4코너 이제 진입해서 직선 초입 들어갈 때 양연마필과 추돌 여파로 다소 주행이 불안정해졌습니다만 재차 다시금 밀어붙이며 당시 1800m를 입상을 했죠. 전개 과정이 4코너에서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이겨냈던 전력. 이번에 부담 중량이 2kg 올라 58에 높아진 부담 중량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1800m 다시 한번 연투의 기대치를 가져볼 1번 대지 챔프가 되겠습니다. 6번 맨 오브 더 매치가 역시 혀 보정권 승인 전구 착용 이후 작년 9월과 10월에 1800m 연승 가도를 달렸던 말인데 최근에 3등급 승급 이후 다소 아쉬운 전력이 있었죠. 특히나 직전에는 1800m 출전에 다소 착지 불량이 있었고
미러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응수를 했습니다만 초중반 힘한배 실패한 듯 마지막에 무뎌진 아쉬운 사착이지만 이번에는 수월하게 2선 외곽 자리할 수 있는 유리한 전개 2점과 훈련식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기에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만회할 6번 맨 오브 더 매치가 되겠고요. 자, 5번 타고난 질주가 역시 최근에 장거리 1800m까지 꾸준하게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전력이죠. 직전에도 이제 앞선 빠른 흐름에 차분하게 3선이 타면서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습니다. 당시 앞선이 몰락한 경주에서 유일하게 2선에서 살아남은 말인데 역시 5번 타고난 질주 이번에도 퀸 오피서가 이끄는 페이스에 따라가며 한 발 더 쏘줄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5번 타고난 질주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부산 10경주 1800m 레이스는요.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내측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을 풀어나갈 수 있는 2번 영광의 파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우선적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3두의 전력 6번 맨 오브 더 매치, 2번 영광의 파티, 5번 타고난 질주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아마 1번 대제 챔프도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1번 게이트의 선행마니까요. 다만 저는 58kg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편성에서 드디어 7번 사키사키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기가 있던 없던 추천해 드리지 않았었던 전력인데요. 마지막 우승이 김태경 기수와 합작을 했었던 마지막 우승이 3등급의 1800m였다라는 부분과 당시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앞선이 선행 경합으로 무너지고 본인은 추입을 한 것도 아닙니다. 3, 4선에 딱 위치를 하고 있었고 당시 게이트는 10번이었죠.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7번 사키사키 비록 당시 우승 기수인 김태경 기수는 아니지만 유광희 기수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선입 전력의 7번 사키사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기억하는 부분이 이제 1800m를 마지막에 아주 결정이 향상된 부분으로 당시 인기말을 자력으로 이기고 입상했던 전력이 있었죠. 김태경 기수와의 좋은 호흡. 최근에 이제 경주 전개 운영이나 최근에 상태를 보면은 또 한동안은 또 초반 전개에서 훅 쳐져가지고 뭐 후미 외곽 돌거나 후미에서 타이밍을 아예 잡지 못했고 직전에는 과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중선위권 가담해서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좀 아쉽게 입상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 편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두 선위권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들이 상당히 일단 유리해 보이고 당일 주로 컨디션도 뭐 주중에 비가 내렸고 당일날도 좀 가볍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글쎄요 결코 7번 사키사키가 입상을 자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뭐 당일 마필 컨디션을 보고 뭐 승식 활용 정도는 충분히 길은 열어보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 10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 전개도 상당히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여건이죠. 직전 졸전 만회할 2번 영광의 파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빈틈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 준비했습니다. 이변 소지가 높은 14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출전마 대다수가 자력으로 입상이 가능한 정말 대혼전 레이스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의 컨디션, 펼쳐진 전개 양상 등등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할 텐데요. 자, 김지영 의원, 이 11경주 상당히 혼전인데 이 편성에서 전개 2점과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의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상당히 빠른 흐름입니다. 선입권 전개 2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은 이번 편성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저는 7번 쿨민트 복병으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이제 구절염 여파로 공백이 좀 있었고 12월 달에 공백 복귀전을 치른 상태입니다. 한결 회복세가 뚜렷해진 7번 쿨민트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본디 전개가 선행과 선입이에요. 3, 4선의 위치 딱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김어수 기수와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작년 6월 달에 동거리 1400m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공백 이후 직전에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성주기 어느 정도 맞췄고 적정거리 출전입니다.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선두권에서 전개도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직전의 졸전으로 당일 전광판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런 부분 김지영 의원은 7번 쿨민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6번 메이플 클래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 역시 지난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이제 1200m까지 입상을 했었고 과거 작년도에 1400m를 두 차례 우승했던 1400m가 적정 거리인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1200m 레이스 빠른 흐름 앞선이 강했고 당시 메이플 클래식은 시종 중에 외곽을 무리하게 돌고 아쉽게도 입상 실패했는데 자, 이번에 1400m 적정 거리로 보이고요. 키네톤 코글레와 가지제갈 승인 장구에 착용을 하며 실전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적정거리 출전의 1400m 6번 메이플 클래식 강조드립니다. 자, 금요일 복병화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는요. 당일 정말 어지럽게 흘러갈 전광판의 흐름 속에 자, 김지영 의원의 7번 쿨민트, 민병철의 6번 메이플 클래식 2도의 마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다채로운 이유로 인해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 주 이제 부산 경마는 주중에 많은 비와 또 당일 비 예보도 있기 때문에 주력 컨디션의 정확한 체크가 요구가 되고요. 당일 그야말로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컨디션이 안 좋은 말 그런 말들 잘 포착을 하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